오늘은 이제 제5장 나를 형성하는 것. 나를 이제 형성한다. 나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거죠. 형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시간은 존재하는가. 나를 얘기할 때 이제 시간을 떠나서 나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제 살기 이전의 나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언제 태어나서 현재까지의 현재의 그와 같은 이제 시간 속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나라는 것이. 그럼 시간이 닿으면 어떻게? 존재하지 않죠. 사람 죽으면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를 존재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간은 그럼 내가 그렇게 그 시간 속에 존재한다면은 그럼 과연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가? 예?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는가?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시간이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시간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은 존재하고 어떤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형성력이 다하여 지나가 버렸거나 끝나버렸거나 없어져 버린 과거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낳는 분명한 일이 있고 분명한 결실이 있고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나는 경우에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죽어서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나는 중생에게는 시간이 존재하며 죽어서 다른 곳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존재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 존재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해탈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재요. 이 시간이라는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다. 이제 저는 나 이전의 시간, 현재, 그럼 미래를 얘기한다 이거. 그럼 존재하는 시간과 존재하지 않는 시간. 과거는 어떻게?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죠. 예? 과거의 시간은 어떻게? 이제 존재하지 않죠. 아르마리 속에만 관념 속에서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라는 것은. 지나간 10년, 20년, 100년, 1000년 얘기해봐야 과거는 이제 지나가 버렸다 이게. 현재 그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미래는 이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래라는 시간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미래라는 시간이 이제 오게 되니까. 그럼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존재하는 거죠. 내가 인식하고 이제 서로 인식을 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또 시간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서 다른 데서 태어났다면 이제 그 사람 또 다 다른 곳에 태어난 사람도 또 시간이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럼 다른 데서 태어나지 않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 깨달은 존재는 어떠냐? 깨달으면 또 시간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 이게.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죠. 얽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다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그게 시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는 이제 시간인간 흐름이잖아요. 그 흐름이라는 건 그냥 존재할 뿐이죠. 윤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윤회는 그냥 윤회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이제 속성 이제 나아갈 뿐이죠. 계속 변해서. 변해가는 이전의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죠.
앞으로의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는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만 시간에 대한 의미가 있을 뿐이지, 시간 속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불교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 무시무종이다, 이렇게 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무엇이, 어떤 시간이 그 시작이고, 어떤 것이 끝이냐. 시간이란 건 어떻게 해요? 지구가, 이제 해를, 도는 것, 이게 시간으로 이제 측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적 시간에 측정하는 건 크리니치 천문대에서 이제 그 진자의 이제 운동력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안 맞는다고 해갖고 또 새로운 이제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서로 약속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시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년, 이거는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크리스찬, 예수의 탄생한 해를 기려서 이제 그때부터, 서력 기원을 잡았다. 어디 기준만 잡으면 된 거예요. 그냥 기준만 잡으면 기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시간이죠. 본래 시간은 없는데 사람이 기준을 만든 거예요. 기준을 만들고, 해가,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르면은, 아니, 지구가 한 번, 도르면은, 하루라고 하자. 그리고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르면은, 1년이라고 하자.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맞춰갖고 이제 윤달도 만들고, 그리고 아니면 더러 이제 2월 달에 28일 있다가 29일 날 있는 날도 있고, 달도 도는 것이 틀려갖고 이제 4년 만에 한 번씩 윤달로 해갖고 맞추잖아요. 그리고 해도 이제 그게 정확하게 365일을 도는 게 아니라 365점 몇을 해서,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맞춰 갖고 또 하루를 더 플러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라는 거죠. 흐름을 관념화시킨 게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념을 떠난 사람한테는 이제 시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자유롭다 이게. 그래, 열반에 든 존재에게는 시간이라는 이제 틀에서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롭다 이게. 두 번에 이제 시간의 근본 무엇인가? 시간의 근본.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과거 시간의 근본은 무엇이고 현재 시간의 근본은 무엇이며 미래 시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과거, 현재, 미래의 근본은 무명입니다. 무명으로 말미암아 형성적인 행이 생기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별적인 식이 생기고, 식별작용으로 말미암아 이름과 형상이 생기고, 이름과 형상으로 말미암아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6가지 감각기관으로 말미암아 대상과의 접촉이 생기고, 접촉으로 말미암아 감수작용이 생기고, 감수작용으로 말미암아 가래가 생기고, 가래로 말미암아 취하는 행동이 생기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생기고, 존재로 말미암아 태어남이 생기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과 근심, 슬픔, 고통, 절망 등이 생깁니다. 이 모든 시간의 과거 궁극점은 분명히 인식되지 않습니다. 잘 대답하였습니다. 존재요. 그래서 시간의 근본이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이 근본이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요? 12연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12연기에서 무명에서 그 행이 생기고,
거기에 식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고, 육입이 생기고, 이게 이제 그 촉이 생기고, 수가 생기고, 뭐 이게 그 다 이제 12연계 하나잖아요. 그럼 시작은 무명이다, 이게. 무명, 왜, 무명이라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은 이 기준을 세운 거예요. 이 기준을 세워갖고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만들었다. 그 기준점에 그 세운 이유가 이제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이 사람은 연기적 존재자이야. 예? 서로 이제 여러 인연들이 인과가 중첩이 돼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이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라는 것은, 뭔가 궁극점, 시작점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시무종이다, 이게.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예? 끝이 있는 줄 알았더만 지구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럼 시간이 끝이냐?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끝났다고 할 거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른 세계에, 예? 뭐 태양계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게 또 이제 이것 말고 또 다른 세계가 끊임없이 성주 개공한다, 이야. 예?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존재하고 있다가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파괴돼 가면서 그러가면서 이제 또 없어져 가잖아요. 예? 있던 것이 어느 순간 없어진다. 이게 이 우주에 비일비재하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돼 가고지만 근데 우주로 보면은 그냥 반딧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우주에 별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저 반짝반짝 하는 곳이 지금 과연 반짝반짝하는 별이냐? 아니면 이미 수백 년 전에 저게 빛이 사라졌는데 우리는 그 빛의 잔상이 빛이 가는 속도가 있다 보니까 뭐 500광년 떨어져 있으면은 500년이 이후에 도착하는데 우리가 보는 빛은 500년 전의 빛이란 말이에요. 네? 현재 빛이 아니에요. 그럼 500년 전의 빛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보고 그게 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결국은 그게 관념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윤회하고 변화해 간다는 거죠. 네? 그런 변화가면서 그 변화의 그 어떤 기준점을 잡은 게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라는 거야. 왜 기준점을 잡으면 시작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기준점을 안 잡죠. 그런데 시작이 없다 보니까 시작이 없고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기준점을 잡은 거예요. 아니, 기준점을 뭐 지구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잡을 건지 인간이 뭐 그것까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자기가 중요한 내가 어디에 위치했냐 하면 어떻게 자기 위치한 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기 위치한 데를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지도도 아니에요. 예? 그 지도에서 어느 점에서 내가 위치해 있구나.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시간도 이제 마찬가지죠. 과거의 어느 기준점부터 내가 언제의 시점에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시점에 존재하다가 어느 시점까지 존재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는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것이 그 다음에 것이 이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 다음에 존재할 때 어떤 존재, 시간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존재성이 인정되는 속에 이제 존재한다면 존재한다고 했을 거고, 그런데 그 존재점이 인정되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하면 어때요? 시간이라는 게 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최초의 시간 궁극점은 분명히 인식되지 않습니다. 네. 무시무종이다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예, 세 번째, 인식되지 않는 시간의 시작점.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그대는 모든 시간의 최초 시작점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씨 하나를 땅에 심는다고 합시다. 그 씨는 싹이 터서 점차로 성장하고 무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씨를 받아 땅에 심으면 또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씨 곧 종자의 연속에 끝이 있습니까? 존자여, 끝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최초 시작점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닭이 생기고 또 그 닭에서 알이 생겨납니다. 이 연속에 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최초 시작점은 인식될 수 없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그때 존자는 땅에 원을 그리고 왕에게 물었다. 이 원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은 원의 순환을 세종께서는 설하신 바 있습니다. 곧 눈과 형상에 의해 눈의 식별작용이 생기고 이들 셋이 화합할 때 접촉이 생기며 접촉으로 말미암아 감수가 생기고 감수로 말미암아 가래가 생기고 가래로 말미암아 취업이 생기고 행동으로부터 또다시 눈이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연속의 끝이 있겠습니까? 존자여,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세나 존자는 다시 그 밖의 감각기관인 귀, 코, 혀, 문, 마음의 하나하나에 대해 거기에 알맞는 순환을 들어 반문을 냈고 그에 대한 왕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으므로 존자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시간의 최초의 시작점은 인식될 수 없습니다. 잘 대답하였습니다. 존자여. 예? 그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최초의 시작점, 그러니까 씨 하나가 있다고 해갖고 그것을 이제 심는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 씨앗을 또 심고, 뭐 계속 그걸 반복한다면은 그 시작되는 점이 어디냐 이겠죠. 그 종자의 시작도 할 수 있는데 그 종자의 끝은 어디냐 이게. 연속의 끝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윤회한다는 건 그냥 끊임없이 존재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존재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얘기죠.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가. 알이 시작점이냐, 닭이 시작점이냐, 이거죠. 닭이 있어야 알이 낳고, 알이 있어야 뿅알이 되고 닭이 되는데, 뭐가 시작이냐, 이거죠. 유명한 얘기가 여기 밀린다 항문경에 나오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있었던 얘기인 줄 몰랐는데, 보니까 밀린다 왕문경에서, 이제, 나가사나 존자에서 이제 얘기된 얘기다. 참,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잘 몰랐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밀린다 왕문경에서 나오는 얘기일지는 참,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 좀 말할 거리가 아니에요. 존재의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시간의 이치가 그런데, 그것을 어느 것을 시작점으로 잡을 것이냐, 이게. 무시무종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시작이 없는데 어느 시작점을, 방점을 찍었다고 해서, 과연 그게 시작이냐, 이죠. 다만, 관념일 뿐이다,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관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1년, 이것이 어제, 아까 얘기했지만, 서력 기원으로 해갖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단기 기원으로 하면은 또, 4천 몇백 년이라고 또 하고, 부처님을 기준으로, 부처님 기준은 어떻게? 부처님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삼아요? 불기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안 삼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은 태어난 날부터 기준을 잡는데 왜 부처님은 돌아가신 날부터 기준을 잡지? 그리고 또 아니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원을 삼았을 때 항상 어떻게? 나라가 이제 그 개국한 해를 기원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태어난 해죠. 개국이니까. 그리고 옛날 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이제 된 해부터 이제 그 왕조의 이제 그 왕의 이제 부터 이제 그 기원을 삼죠. 왕이 아니던 시절은 안 따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불교는 부처님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인 열반은 이 육신을 갖고 있어는 육신은 어떻게 업의 소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까지 다 벗어난 것을 근본적으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본다 이게. 이 부처라는 것은 바로 성도 때를 그 기점으로 삼지 않고 바로 이 성도는 했지만은 이 몸은 육신은 중생의 몸을 노병사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존재하는 시기를 삼지 않고 육신이 멸한 시점 그걸 열반으로 잡는다. 그 열반일부터 기원으로 해서 이제 불기를 따집니다. 요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을 이제 그려놓고 원의 이게 시작점이 어디냐 이게야. 예? 원의 시작점 어디에요? 최초로 점을 찍고 그리기 시작한 게 그 시작점인가요? 원은 끊임없이 둥그렇기 때문에 원인데, 예? 거기가 시작이면 시작이 뭐요? 끝이죠. 끝이 또 시작이잖아요. 원은 그렇잖아요. 결국 시작과 끝은 이제 함께 있는 거죠, 항상. 원의 시작과 끝은 함께 있어요. 시작이고 끝이고 끝이 시작이에요. 무시무종이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있으니까 눈과 형상에 의해서 이제 식별장애 생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비서시의 육군과 형상 색성향 미촉법의 만남을 통해서 뭐냐 접촉이죠. 접촉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가니까 이제 이게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인식 세계가 이제 펼쳐진 거죠. 이렇게 또 그 셋이 화합하면서 이제 접촉이 생기고 접촉으로 살미암아 감수자응 이제 생기고 감수로 말미암아 예가 가래가 생기고 가래로 말미암아 취하는 행동 취업이 생기고 행동으로 또 다시 눈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연속의 끝이 없습니다. 인식 세계도 이렇게 이제 끝이 없이 이제 돌고 도는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식하는 것들도 끝이 없다 이게. 어느 시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끊임없이 그럼 그것만 그러냐면 우리 안이비설신이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설신의 또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이게. 그 인식되어지는 것이 끝이 없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간의 최초의 시작점은 있느냐? 인식되지 않는다 이게. 예? 시간의 최초는 누구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무시무종이라 이게. 그럼 끝은 어디냐? 예?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음이 끝이라고죠. 그럼 죽고 나서 보면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과연 그게 소멸을 의미하냐, 단멸을 의미하냐? 예? 단멸을 의미한다면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존재의 의미가. 단멸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단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멸한다고 하면 이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이 삶 속에서 자기가 알던 모르던 간에 단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았을 때라도 과거에 벌써 이제 이집트 문명의 시대에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단멸을 얘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얘기한다. 죽음 이후의 삶.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들, 거기에 대한 희망, 이런 것이 이제 이 사회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 그 이후의 세계가 과연 인식되어졌느냐? 인식되어지지 않죠. 그렇지만은 인식되어지지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써 어떻게 이 사회가 형성된 것. 그럼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회에 도태되는 거죠. 예? 그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하는 게 종말이 왔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이제 본래 무시무시한 종말이 올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지구라는 것이 그런데 지구라는 게 그런데 언제 이게 없어질지 우리 몸도 없어지는데 그 지구라는 존재도 항상하리라 이제 생각을 할 수 없죠. 언젠가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제 그렇게 그런 우리 지구나 이제 태양계에서는 그렇게 없어진 별들이 없어요. 가까운 데는. 그런데 멀리에 있는 별들은 이제 수시로 이제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는 거죠. 다음은 형성력이란 형성력, 행이란 이제 행은 이제 형성력이다. 예? 만들어가는 힘이죠. 이제 행은 밀린다 왕이 나가서나 존재에게 물었다. 행, 곧 무명에 의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어떤 형상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과 색이 있는 곳에 눈의 식별작용이 있고 눈의 식별장이 있는 곳에 눈의 접촉이 있고 눈의 접촉이 있는 곳이 감수가 있고 감수가 있는 곳에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는 곳에 취함이 있습니다. 취함이 있으면 존재의 생겨남이 있고 존재가 생겨나면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과 죽음과 근심, 슬픔, 고통, 절망 등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에 반하여 눈과 색이 없는 곳에는 눈의 식별작용이 없고 눈의 식별작용이 없는 곳에는 감수작용이 없고 감수가 없는 곳에는 가래가 없고 가래가 없는 곳에는 취함이 없고 취함이 없는 곳에는 존재의 생겨남이 없고 존재의 생겨남이 없는 곳에는 태어남이 없고 태어남이 없는 곳에는 늙음과 죽음과 근심, 슬픔, 고통, 절망 등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재요. 여기도 또 이제 12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라는 건 뭐지? 아니비서신이 인식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기관이죠. 각 존재들의 인식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색성양육적 대성경계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뭐가 하냐? 식이 생긴다, 이게야. 예? 그래, 눈이 식별작용이 있는 곳에는 눈에 이제 접촉이 있고, 눈이 접촉이 있는 데는 감수. 거기서 이제 느끼는 이제, 감수작용이 있겠죠. 그 감수가 있는 곳에는 애가 있다, 이게야. 가래. 사랑스러움이죠. 그럼 이제 그 사랑스러움을 좋아하면 어떻게? 취하라고자 하는 마음이 된다. 취함이 있다. 취함이 있으면은 이제 그 존재가 생겨난다.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존재를 이제 형성하고 존재가 생겨나면 바로 이제 태어난다. 생로병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생긴다. 그러니까 생라병사가 이제 애착에서 생긴다. 이 사람의 존재도 이제 결국은 서로 간의 애착에 의해서 이 존재가 형성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도 형성이 안 되죠. 서로 간에, 그럼 이제 그것이 시작이 있느냐 하면 시작이 없다는 거죠. 그 시작점을, 부모로 볼 것이냐,
그 부모는 또 그 위의 부모, 그 부모. 그럼 어디가, 최초의 존재. 최초의 존재는 어디 뭐예요? 네? 뭐, 진화론에서는 세포적인 결합이라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세포가 해갖고, 그러면서 계속 진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창조설에서는 신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외계에서 이제 유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외계에 유입된 것은 어떻게? 이제 그 시작이 없는 거죠. 어차피 그 모든 존재는 이 지구란 땅덩어리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단세포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단세포가 이제 다세포 이제 분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작점은 어디냐? 어떤 먼지 하나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먼지 하나가 그것이 수없는 인연의 중첩에 의해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결국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먼지 하나가 그 수많은 먼지와의 그 결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먼지만 결합했다고 해서 결합할 수 있는 연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럼 거기에 따른 에너지 작용이 있을 거고, 예? 그 에너지 작용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태양계만 해도 그럼 태양이 시작점이냐 아니면 나머지 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죠. 예? 동시에 만들어진 거냐. 예? 알 수 없잖아요. 태양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지구가 먼저 만드는 태양이 나중에 만들어져 갖고 다른 데서 굴러와 갖고 거기에 이제 그 힘 때문에 옆에 있던 지나가던 태양에 그냥 지구가 아니면 다른 별들이 휩쓸려 갖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태양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네? 태양이라는 건 본래 존재했던 거냐?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초에 이제 그런 어떤 사고, 관념, 이 관념을 이제 뛰어넘으면은 모든 인과나 괴로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 형성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형성력 이제 행을 이제 얘기한다면 행. 앞에서는 이 형성력에 대해서 이제 형성력이라는 것 앞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바로 이제 색성형 미초법에 통해서 대상 경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식이 생기면서 육식이 생기면서 이제 형성력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한 거고. 그런데 그 형성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행, 곧 존재의 형성력은 점차로 생성됨이 없이 갑자기 생겨납니까? 아닙니다. 행, 곧 형성력은 점차로 생성됩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그대가 지금 앉아있는 이 집은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갑자기 생겨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은 점차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곧 집의 제목은 숲에서 가져왔고 진흙은 땅에서 나왔으며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점차적인 생성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형성력은 없습니다. 행, 곧 형성력은 발전 과정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모든 나무와 식물은 씨앗이 땅에 심어져 점차로 자라고 무성해지고 성장하여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와 식물은 점차적인 생성 없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점차적인 생성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형성력은 없습니다. 행, 곧 형성력은 발전의 한 과정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옹기장이는 땅속에 진흙을 파서 여러 가지 옹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옹기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난 것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점차적인 생성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형성력은 없습니다. 행 곧 형성력은 발전의 과정에 거쳐 생겨납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공우에 들받침이 없고 가죽이 없고 빈 공간이 없고 몸체와 목과 줄과 활이 없고 그것을 타는 사람의 알맞은 연주가 없다면 음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존자여,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면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소리가 납니다. 대왕이여, 곧 그와 같습니다. 점차적인 생성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형성력이라는 없습니다. 행 곧 형성력은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납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불을 일으키는 막대기와 빙글빙글 돌리는 막대기와 부숫돌이 없고 불을 익히기에 적합한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불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군비된다면 불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납니다. 대왕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점차적인 생성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행성력이란 없습니다. 행 곧 형성력은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납니다.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불을 일으키는 돋보기와 태양열과 마른 속도용이 있다 없다면 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구비된다면 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점차적인 생성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형성력이란 없습니다. 행 곧 형성력은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납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거울이 없거나 광선이 없거나 거울 앞에 얼굴이 없다면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갖추어진다면 얼굴 모습이 거울에 비치겠습니까? 비칩니다. 대왕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점차적인 생성 없이 갑자기 생겨나는 형성력은 없습니다. 행 곧 형성력은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여기 형성력이라고 이제 했던 게 행이다, 이게. 우리가 수상행식, 오온에서 수상행식 하잖아요. 그 이 상이라는, 수상행. 아까 이제 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식에 대해서 이거,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어떻다면 이제 형성력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제죠. 이 형성력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형성력이라는 건. 그런데 여기서 형성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해서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이 변화가 이제 형성력의 원천이에요. 예. 변화하지 않는다. 그럼 형성력이라고 있을 수 없죠. 예. 여기서는 이제 그걸 이제 변화라고 얘기하고 발전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발전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고, 이 변화의 하나의 모습이죠. 예? 어떤 모습의 변화를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변화에 들어가는 에너지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것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하나의 발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관념으로 이제 이게 다 관념이잖아요. 예? 하나의 관념을 만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그 발전 과정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그 하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 발전 과정은 하나의 발전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는 발전 과정이 있는데 변화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발전의 모습, 예? 내가 불을 추구했다면은 이 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과정, 이게 이제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보면은 변화의 모습이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이제 작용되는, 힘에 따라 틀리니까. 예? 작용되는 힘이 없으면은 변화도 안 하죠. 예? 각자 작용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성력,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힘, 이것은 이 발전 과정이다. 예? 에너지로 이제 그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연기적 존재다, 이게. 우리 모든 존재는 연기적 존재다, 이게. 연기적 존재는 뭐예요? 바로 12연기처럼, 예? 나와, 이 대상과의, 아니비스 육군과, 대상 경계의 만남 속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육식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그 변화된, 힘으로 인해서, 형성력이, 생기고 또 형성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 여기서 이제 형성력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유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늘날 사람도 이 내용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유가 많을수록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비유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금강경에 그러잖아요.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인가, 응운하주며 운하항복기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그렇다, 이게야. 그래서, 그러니까, 응여시주, 항복기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항복받아라. 여기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원효용문 하면 즐겨 듣겠사오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다른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또 안 가니까,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계속, 연거푸 이제 비유를 이제 드는 거죠. 이런 비유도 해도 또, 색다른 이제 모습, 왜냐면 이제 그 사람 인식 체계가 틀리니까. 어떻게 동물을 키우는 사람 어떻게 동물에 대한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으면 이해를 잘해요. 누말로 그 애완견을 키운거나 아니면 애완견 고양이를 키우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애완견 키우는 사람이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얘기를 하면 서로 잘 알듯이 서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점들 이렇게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공감을 못하죠. 왜 키우는지,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 왜 귀찮게 그거 키우냐 이거죠. 이제 그런데 의미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런데 키워본 사람은 의미를 아는데 키우지 않은 사람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게. 그럼 왜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하냐면은 사람이 인식되어지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유가 다른 비유를 들을수록 내가 잘 아는 지식 정보가 있는 비유는 쉽게 와닿는데 내가 잘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다 이게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면 그 중에 개합되는 게 있다 이게야. 내 마음과 상대방 마음, 전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 이제 개합이 돼갖고 그럼 쉽게 이제 받아들인다 이게야. 비유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이제 들죠. 그런데 이때에 벌써 이제 돋보기가 있었네요. 예? 예? 불을 익히는 돋보기와 태양열과 말린 소똥이 없다면 불을 익힐 수 있게. 그럼 여기서 이제 비유라는 거는 그 시대적인 언어예요. 그 시대적인 관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이제 맞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 시대가 아니거든. 그 시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범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이 비유 들으면 말이 안 맞는다고 하겠죠. 예? 이게 말을 말씀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은 성냥만 있으면 되고 나이타 있으면 되는지 그렇잖아요. 소똥이 무슨 불이고 돋보기가 뭔 불이냐 이거죠. 성냥과 나이타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인식 속에서는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 전까지는 부싯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돋보기가 있는 지역이, 이쪽은 이제, 유리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이 그리스, 히랍이라는 나라가, 예?
로마도 그렇고 유리공예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이쪽 동양 쪽은 유리는 보석의 하나로 취급됐는데 이쪽은 자연적으로도 유리가 아마 생성됐기도 하고, 그리고 유리색 공업이 굉장히 이쪽 유럽 쪽에서는 발달됐단 말이에요. 초기 그리스나 뭐 이쪽.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돋보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리는 보석의 하나니까 뭐 이렇게 쓸 그 유리도 없죠. 이렇게 인간이 만든 유리가 아니라 우리는 아마 자연적으로 생성된 유리. 예? 뭐 이제 뭐 갑자기 그 사막에 모래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갖고 강한 열이 딱 만들면, 그럼 이제 거기 모래가 녹으면 유리가 되겠죠. 뭐 하여간 어떤 식이든 우리 유리는 굉장히 이제 보석의 하나로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으면 항상 그 시대의 지식 정보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오늘 현실의 지식 정보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비유가 잘못됐다. 비유라는 것은 비유예요. 예? 그것은 옳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식세 켜지고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천만의 착각이에요. 예? 비유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그 어떤 인식세계 하던 안목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다기야. 예?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인식세계를 깨어내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준다 이게. 예? 안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세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인식정보, 인식세계를 깨워주는데 비유라는 방편을 썼다 이게야. 그러니까 불교님은 그 언어 문자를 바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명업식을 타파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제 당시를 가르칩니다. 그 언어 문자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문자가 곧 이제 진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수상행식의 행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음 식이 무엇인가? 수상 행제예요. 식이 무엇이냐 이게.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존자여 식 곧 개별적인 자아인 영혼이 있습니까? 존자가 반문했다. 대왕이여 대체 영혼이 무엇입니까? 존자여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사물을 식별하는 등의 작용의 주체가 되는 개별적인 자아가 영혼입니다. 마치 이 궁전에 앉아있는 우리가 풍조 어느 창문으로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안에 있는 개별적인 자아가 내다보고 싶은 어느 문을 통해서든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대왕이여 5가지 문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안에 있는 개별적인 자가 대왕이 말씀한 것처럼 창문을 마음을대로 고르듯이 눈으로 형상을 볼 수 있다면 눈뿐 아니라 귀, 코, 혀, 몸 뜻의 5감각기관으로도 형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리를 듣는 것, 냄새를 맡는 것, 맛을 보는 것, 촉감을 느끼는 것, 사물을 식별하는 것에 있어서도 5가지 감각기관 중 어느 것에 의해서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곧 한 감각기관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기관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등을 함께 할 수 있을 테죠. 존자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여기 뒷나가 밖에 나가 문간에 서 있다고 합시다. 대왕은 뒷나가 밖에 나가 문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맛을 지닌 어떤 것이 혀 위에 놓였을 때 식별하는 개별적인 자아는 그것이 시다든가 짜다든가 쓰다든가 맵다든가 달다는 걸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맛을 지닌 것이 윗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개별적인 자가 맛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100개의 꿀접시를 꿀통에 쏟은 다음 입을 틀어막는 사람을 그 꿀통 속에 던져 넣었다면 그 사람은 단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존자여 그는 꿀맛을 모릅니다. 어째서 모릅니까? 꿀이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존재하여 나는 존재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서나 존재는 아비달마론에 나오는 이론으로 밀린다 왕에게 설명하였다. 대왕이여 눈과 형상에 의하여 눈의 식별작용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접촉과 함께 감수하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의하는 등의 작용들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은 연을 따라 일어나는 것일 뿐 개별적인 자한 영혼이 존재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 이 식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딱 이제 번역해 자한 개별적인 영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결국은 영혼이라는 게 이제 업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예. 업식 덩어리가 영혼이죠. 예. 그리고 그 업식으로 인해서 또 윤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업식을 끊임없이 업식을 이제 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업식은 이제 어떻게 이제 안이비설신이 우리 그 인식기관이 대상기 시간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식되어진 것, 그게 이제 업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 식별하는 작용의 주체가 되는 건 그런 개별적인 자아가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저기 밀린다 왕이 그래서 이제 개별자가 있어서 이제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인지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이제 문에 이제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귀, 코, 혀, 몸 뜻에 이제 5감각에서 또 이제 그렇게 인식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것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소리가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귀가. 예? 코가 냄새, 향기는 냄새는 맡지만 어떻게 해요? 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코가 눈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가. 이제 그런 것처럼 이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이 5가지는 이제 각각의 이제 독립돼서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게 함께 이제 혼재돼서 이제 인식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저 질문을 하면, 이 혀가, 여러 가지 음식이 혀에 올려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는 거지. 그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맛을 볼 수 있느냐죠. 못 보죠. 예, 위장으로 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입을 다물으면은 그 맛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몸이 이제 맛을 쓰고 달고 이제 오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오미를 못 느끼잖아요. 반드시 혀가 오미를 느끼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럼 개별적인 자아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에? 그렇게 인식되어질 뿐이다 이거야. 우리 이 감각기관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개별적인 연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이거야. 그리고 또 귀가 있다고 해서 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는 소리를 못 듣는다 이거야. 예? 그렇잖아요? 눈이 있어도 봉사는 못 본다는 거죠. 예? 이 귀가 귀머거리는 어디? 이제 귀머거리랑 이제 또 이제 장애가 있다. 하여간 이제 귀가 먹으면은 또 말을 또 못해요. 예? 들리는 소리가 없으면은 이 소리에 대한 기준을, 이게 말이란 기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귀가 먹으면은. 약속을 못 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화를 하는 거예요. 수화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눈으로 이해, 이
짓을 했어요. 눈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언어 문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시계의 작용들이 그런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뿐이다 이가. 그리고 개별적인 자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죠. 안식과 의식이 함께하는 까닭. 그럼 안식, 눈으로 보는 이제 식이죠. 그리고 생각으로 하는 의식이 함께하는 까닭이 뭐냐? 밀린다 왕이 나가사나 존자에게 물었다. 눈의 식별작용이 일어나는 곳에는 마음의 식별작용도 일어납니까? 대왕이여 그렇습니다. 눈의 식별작용이 일어나는 곳에는 마음의 식별작용이 일어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납니까? 안식이 먼저 일어나고 의식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의식에게 내가 일어난 곳에 너도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식이 안식에게 내가 일어난 곳에서 나도 일어나겠다고 일러주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상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재여 안식이 일어나는 곳에 어떻게 하여 의식이 일어납니까? 경향과 문과 습관과 습숙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안식이 일어나는 곳에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경향 때문이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가 올 때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지면의 경사를 따라 흘러갑니다. 비가 또 온다면 그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첫 번째 물이 흘러간 곳과 같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첫 번째 물이 두 번째 물에게 내가 흘러가는 너도 흘러오라고 일러주었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상의도 없습니다. 각자가 지면의 경사에 따라 흘러갑니다. 대왕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안식이 일어나는 곳에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경향성 때문입니다. 안식이 의식에게 내가 일어난 곳에 너도 일어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며 내가 일어난 곳에 나도 일어나겠다고 상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상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식과 의식이 같이 일어나는 것은 경향성 때문입니다. 안식이 일어나는 곳에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문 때문이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어떤 나라에 토성이 있고 성은 망탁과 성벽으로 튼튼하게 쌓여 있으며 성문은 단 하나만 있다가 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 도성으로부터 나가려고 하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그 성문으로 나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도성을 떠나려 한다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과 꼭 같은 성문으로 나갑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먼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내가 나가는 곳으로 나가라고 일러주었습니까? 아니면 다음 사람이 먼저 사람에게 내가 나가는 곳으로 나도 나간다고 말했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성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대왕이여 안식과 의식의 관계도 꼭 그러합니다. 안식이 일어난 곳에 의식이 일어난 것은 습관 때문이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한 수레가 앞서 갔다면 다음 수레는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처음 수레와 똑같은 길로 갈 것입니다. 앞수레가 뒷수레에게 내가 간 길을 가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뒷수레가 앞수레에게 내가 간 길로 가겠다고 말했을까요?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두 수레 사이에는 아무런 통화도 없었지만 다음 수레가 습관성에 의해 처음 수레를 따라갑니다. 대왕이여 안식과 의식의 관계도 꼭 그러합니다. 안식이 일어나는 곳에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습숙 때문에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부호설, 인술, 산술, 목산, 습자의 기술에 있어 초보자가 처음에는 서툴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심한 주의와 연습에 의해 습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습숙에 의하여 안식이 일어나는 곳에 의식도 일어납니다. 존자는 그 밖에 청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들의 식별작용이 있는 곳에 마음의 식별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의식은 어느 경우에나 감각에 이어 일어나지만 양자 사이에 교제나 통신이 있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의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감수작용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의식이 있으면 접촉과 감수와 표상과 생각과 성찰과 고찰 등이 생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안식에 이제 의식이 이제 안식이 일어나고 이제 의식이 이제 따라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도 이제 안위비설신이가 안위비설신이 이제 5가지 이 감각기관은 반드시 의식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 의식을 이제 동반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게. 그래서 모든 행은 반드시 의식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몸으로 짓는 것과 말로 짓는 것은 다 마음이 작용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마음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작용을 통해서 그와 같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게 그 공부 방법 중에 그래요. 그래서 수행 방법이 몸으로 하는 수행과 입으로 하는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이 수행의 목적은 결국은 무엇을 변화하냐?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 수행을 안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말로 하거나 몸으로 하면은 잘 바뀌느냐? 이 2가지는 에너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경향성이라고 하잖아요. 경향성. 에너지를 동반하니까 경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 생기는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속에는 이 마음이 그렇게 가게끔 만드는 거죠. 마음이 그와 같은 작용을 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하고 행동을 반복한다 이게. 처음에는 비가 오면 그냥 빗방울 그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빗방울이 어떻게 이제 무엇에 작용을 하잖아요. 중력의 작용을 받죠. 중력의 작용을 받으면은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사실 낮은 데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중력의 작용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낮은 데서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낮은 데로 찾다 보니까 낮은 데로 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여러 물방울을 만나가는 거죠. 물고를 생겼잖아요. 그럼 물고를 점점 생기는, 물방울이 커졌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방울 막 굴러갔는데, 앞에 어떻게? 좀 높은 데가 조금 높은 데가 나왔어. 그런데, 그럼 높은 데가 조금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 물방울이 더 이상 못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굴러가는 힘이 생겼거든. 흘러가는 힘이 있으니까 조금 높더라도 어떻게 해? 그걸 이제 깨부시고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저게 높으면은 못 가야 하는데, 흐르는 힘이 때문에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장애물도 그 높은 것도 버티다가 힘에 밀리면 어떻게 해요? 폭발해버린 거죠. 더 이상 막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높으면은, 흘러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높아도 흘러가게 돼요. 힘이 이제 균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문이란 것도 결국은 인식이죠. 저기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또까 그게 대한 이제 관념, 지식 정보가 있는 거죠. 네? 저기로 나가면 나갈 수가 있다라는 지식 정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뚫려 있는 게 보이잖아요, 눈으로. 저기는 막혀 있는 게 눈으로 보이고. 막혀 있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뚫려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뚫려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인식한 거죠. 이건 지식 정보 이전에 내가 눈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와 뚫려 있는 거는. 그럼 그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원초적인, 지식 정보가 시기 바탕이 있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또한 뭐 습관도 또 아니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대상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 가야 할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아니면 어긋나게 가는 경우도 있죠. 나 그 길로 안 가겠어. 저기 자기 직접 길 내면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산길 가는데 뭐 꼭 산길만 대부분 사람들은 산길을 짜서 가죠. 그런데 안 가겠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새로운 길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 또한 그 사람이 간 사람이 새로운 길이지만 그 다음 사람 가다 보니까 그 새로운 길이 새로운 길이 아니야. 또 새로운 길을 또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또 길을 만들잖아요. 본래 있던 길이 아닌데 그 옛날에 개구멍이라고 했잖아요. 개구멍. 학교 이렇게 가면은 좀 더 빨리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예? 저기 돌아가게 되거든. 그런데 저기를 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거든. 그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누구나 그쪽 갈 사람들은 돌아서 가는 길 안 가지고 가로 가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혼날까봐 또 혼나더라도 또 그 빨리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할수록 그 길을 이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것을 철조망으로 해갖고 폐쇄해갖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또 철조망 끊고 그 길로 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그 연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없던 길을 이제 간다라는 건 그건 패턴 변화는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처음은 갔는데 빠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2번 가고 3번 가고 하니까 그 길이 빠르다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길로 지름길을 가로질러 가죠. 예? 돌아서 안 가니까 돌아가는 길이 분명히 더 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지름길을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지름길이 대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식과 의식이 이제 함께한다. 그런데 안식과 의식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비설신의 비설신까지가 이제 그런 다섯 가지 인식기관이 바로 의식과 항상 함께 해서 작용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업식을 만드는 거죠. 업식을. 예. 그 업식에 의해서 결국은 인간은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업식이 사라져야 윤회도 이제 끝나는데 그 업식에 의해서 하나부터 이제 속성이 만들어낸 거죠. 새로운 생명이 되더라도 그 업식에 의해서 가야 할 길이 정해지는 거죠. 예? 그 업식이 탁한 업식을 갖고 있으면은 탁한 곳으로 가는 것이고 업식이 맑은 업식을 갖고 나면 이제 그 좋은 곳으로 가는 거고 좋은 세계로 가는 거고 각각의 무거운 돌은 호수에 던지면은 가라앉지만은 그러나 또 이제 똑같은 돌이라도 무게의 돌이라도 호수에 돌은 돌과 아니면은 호수에 떠 있는 배 위에 던져놓은 돌은 똑같은 무게의 돌이지만은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는 떠 있죠. 예? 좋은 인연 만나면은 그렇게 떠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인연 없는 사람은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자기 업식에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좋은 인연 있는 사람은 그냥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물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인연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 차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연 작용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선지식 만나갖고 제가 공부를 잘 지어가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스님들도 이제 출가하면
원이 그랬던 거. 좋은 스승 만나서 이 공부를 지어갈 수 있도록. 스승 잘못 만나면 그냥 어떻게 그냥 공부 못하고 이제 덜어 이제 그냥 다시 환속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공부는 또 가르쳐 주지 않고 맨날 일만 시킨다고, 그러고 또, 그러다가 또, 도망가갖고 또 이제 혼자 이제 또 새로운 인연을 개척해갖고 또 이렇게 공부 지어가는 스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식에 대해서 이제, 행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라는 개념, 이 행식, 이제 스스로 한번, 각자의 삶이, 나는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는 성에 있으면 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문을 못 찾아서 그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끄듯이 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볼 수가,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지만, 듣는 내용이 틀려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 똑같은 물이라도, 독자가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지만은, 소가 먹으면 우유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식, 이건 달라진다니까. 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그 자체에 뭔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들은 다 다른, 천차만별의 삶을 산다 이게. 가족이라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산, 똑같은 삶이 아니라 천차만별,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삶을 살까? 다른 걸 찾다 보면 끝도 없어요. 또 같은 것을 찾자면 또 그것도 보면은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것은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다른 것은 너무나 많은 것. 어떤 시각에서 이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거 똑같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면 똑같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똑같다고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느끼는 느낌과 내가 느낌의 그런 감각의 범주가 틀린 거죠. 나는 더 미세하게 느끼는 거고, 다른 사람은 큰 뭉텅이만,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경상도 사람은 말투만 보고 느끼는데, 그런데 말투만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투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양한데, 그런데 겉에 드러난 말투 가지고 그 사람의 품성을 얘기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말투가 사납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이 마음이 사나운 게 아닌데, 그런데 이제 말투가 그렇다기야. 저기, 어디야? 제가 이제 중국에 이제 운남성 가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가이드랑 운전자가 막 싸우는 거야. 막 소리를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내가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말투가 그렇대요. 말이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갖고 대화하는 소리가 막 옆에 차 타서 막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야. 소리가 막 크게 지르니까. 그 말투가 그렇다. 그럼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싸우는 건지 저게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물어보니까 이제 말투가 그렇다고 서로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의 이제 관습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각각의 삶들이 다 다른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